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중국 봉쇄 재발등 찍기다. 미국 반도체 기업이 반기를 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미국 거듭해서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미국이 중국 시장에서 뺀 그 반도체 그 시장. 한국이 그거 채우지 말아달라. 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미국의 가드레일 완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중국 공장 증설 10%까지 좀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현행 지금 5%까지 허용이 되고 있죠. 여기에 10%까지 좀 올려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실리콘밸리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CEO가 미국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비판을 했느냐? 여기 밑줄 볼까요? 세계 최대 기술 시장인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칩을 판매할 수 없게 되면 미국에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반도체법 결국 크게 망신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다음 일면 가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야당 노란봉투법 직회부 대통령실 거부권 방침입니다. 네,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양곡법 등에 이어 지금 5번째 노란봉투법이 직회부가 됐다라는 겁니다. 노란봉투법 뭐냐?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파업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원천까지 확대하는 이런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 요게 여야간 좀 대치가 있다가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일단 바로 직회부하는 걸로 통과가 됐습니다. 요 얘기 제가 요건 좀 잠시 뒤에 대담에서도 좀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네, 세계일보입니다. 기술적 문제, 누리호 3차 발사가 연기됐다라는 기사입니다. 어제 오전에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4분에 이거 발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후 3시쯤에 갑자기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발사 여부를 오늘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라고 하네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엔 도심 집회 막는다. 어제 당정이 열렸습니다. 당정회의가 있었는데요.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금 출퇴근 시간대에는 도심에서 집회하는 걸 막자라고 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정이 있었던 바로 어제 경찰이 6년 만에 불법 집회에 대해서 해산하는 훈련도 시작을 했다라는 거. 네, 정부 기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게 무슨 사진일까 싶은데 일단 뭐 쌍안경, 망원경, 쌍안경 같은 게 좀 있고요.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제목이 여기 사진 살짝 요 밑으로 봐주시면 여기 보일까요? 여기 아이의 입을 좀 클로즈업을 좀 해주시면 삐쭉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 누리호를 보러 왔는데 아침부터 열심히 누리호 보러 왔는데 아쉽게도 네 연기가 됐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좀 입술이 좀 삐죽 나왔다. 그만큼 또 누리호에 대한 이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라는 또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지금 TV로 보시면서요. 또 유튜브로 댓글, 질문을 또 달아주시면 저희가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오더입니다. 오더. 이게 무슨 얘기냐? 네,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네, 어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했습니다. 네, 일단 윤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6천만 원을 살포한 의혹, 그리고 이 의원에 대해서는 이 송영길 전 대표 캠프의 운영비 등을 좀 제공한 이런 혐의입니다. 네, 일단 이런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건데 여기를 좀 같이 볼까요? 밑줄. 검찰 관계자는
오더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에 나온 표현이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영장에 윤관석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300만 원씩 담긴 봉투 20개를 제공했다는 혐의가 적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영장에 오더가 지금 적혀 있는 이거는 검찰이 그냥 오더라고 지은 이 단어를 갖다가 쓴 게 아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에 오더라고 해당 요 단어가 쓰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최진영 변호사님,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뭔가 확실한 단서를 잡은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법연수원이나 법무연수원 같은 경우에 네. 수사에 있어서는 특정한 단어, 보통은 쓰지 않지만 그 네. 지역에 있는 특정한 단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만 쓰는 특정한 단어를 있으면은 그대로 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서 네. 신빙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내용, 오더란 내용을 쓴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보면은 윤석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삼선에 63세, 그리고 인천 동남을,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선에 62세, 네. 인천 부평갑입니다. 네. 결국 송영길 의원에 지역. 있는 큰 틀에서 인천에 있으면서 형님 동생 할 수 있는 그 관계에서 삼선이 초선에게 밑에 있는 대의원들한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사람들 포섭해라고 오더했다.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초선, 재선, 삼선 이 정도 관계에서 오더를 썼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네. 내부 문건을 확보를 했고 저 오더란 단어가 들어있는 문건이 네. 만약에 뭐 가능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컨대 이제 다가오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이 뭐 법무장관을 통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것이 이제 법원까지 영장실질심사 간다고 하면은 네. 그 오더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문건 자체가 네. 구속영장 청구에서 설명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더라는 단어 자체가 범죄적으로 교사를 했다라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실제 어떤 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중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 궁금한데요. 결국 그런 것이죠. 교사범이 있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실행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교사범은 실행했는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예컨대 이제 뭐 조직폭력배에서 위에서 뭐 본인은 이제 뭐 놀면서 아래에서 처리해.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오던 것이고 네. 그것이 법적인 의미에서 교사다라고 했을 때에 누구의 행위가 죄책이 더 크냐에 대해서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행위불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돈을 준 사람의 어떤 행위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네. 그 지휘자와 피지휘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회피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지시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최초에 지시했던 사람의 네. 죄가 더 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사범의 죄책이 더 클 수가 있는 범이기 때문에 네. 과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삼선의 윤관석 의원이 이성만 의원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아래 휘하에 있는 대의원들을 돈을 줘가지고 표를 모아라라고 교사했고 실제로 그 돈을 누가 줬는지 이 행위에 대한 분담이 이 구속영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행위 분담과 또 지시 여부 이런 부분이 얼마나 밝혀지는가에 따라서 네. 둘 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아니면은 실질적인 행위를 했는 사람만 구속되고 아니면 그 어떤 교사를 했는 사람은 네. 영장이 기각될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어서 아마 지금은 단순히 전부 다 이제 그 부인하고 있지만 경우에 네. 따라서는 네. 두 분의 입장이 미묘한 균열이 날 가능성도 책임 공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2명 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교사냐 아니냐 이 부분으로 법원의 영장을 발부해주는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다.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다. 그런 포인트가 또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현역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이번 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는 게 과거 한나라당 때 박희태 뭐 의장 그리고 그때 고승덕 의원 그때 사례를 좀 차용하는데 그때는 구속영장을 치지 않았었거든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윤관석, 이성만 영장, 검찰, 증거 인멸 정황 뚜렷. 네. 증거 인멸 정황이 뚜렷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줄 보면요. 검찰 관계자는 정당 내 선거 관련 금품 살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해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또 이 부분이 이제 본격 본론인 것 같아요.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정황이 뚜렷이 확인돼 구속 수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네. 돈봉투 의혹 관련해 갖고 첫 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이유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신정현 의원님. 예. 증거인멸 정황이 뭘 얘기라는 걸까요? 뭔가 압수수색에서 뭐가 나온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가장 최근에 좀 많이 알려진 것은 이제 그 실제로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 과정 중에서 그 깡통폰을 제출한 걸로 확인이 됐어요. 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억울하다, 자기는 이제 죄가 없다라는 이제 주장을 꾸준히 해오던 두 이제 피의자가 깡통폰을 제출함으로써 이제 앞으로의 어떤 증거 인멸의 어떤 의도가 엿보인다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이제 적시를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증거인멸 정황이다라고 본 게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더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관석 의원에 대해 이성만 의원이 아니라 윤관석 의원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오더라는 지금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약간 좀 새로 나온 이 포인트인데 이성만 의원도 영장에 살짝 좀 다른 부분이 또 적시가 됐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이성만 구속영장 청구. 아까 나온 얘기네라고 싶으실 수 있는데 여기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부제를 좀 보겠습니다. 검찰 윤 의원 송영길 대표 찍어라 오더 주며 돈 제공해 민의 왜곡했다. 이 부분 이 의원은 첫 300만 원 수수 특정입니다. 이성만 의원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알려진 사실이 돈을 준 혐의만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속영장에 이성만 의원이 300만 원을 수수를 했다라고 좀 특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밑줄. 이 의원은 특히 그해 4월 말 윤 의원에게서 대의원들에게 송 후보를 찍게 해달라는 취지의 오더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첫 현역 의원 수수자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돈을 준 혐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받은 혐의도 지금 추가가 된 겁니다. 혐의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최 변호사님, 돈을 주는 혐의도 있고 받은 혐의도 있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돈을 준 윤관석 의원 교사를 한 오더를 한 윤관석 의원보다 더 중하게 좀 처벌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어떤 행위불법이라는 측면, 행위불법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뭔가를 했다는 것이고 결과불법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기수냐 미수냐 이런 문제인데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불법에서 누가 죄가 더 강한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제공했다는 금액이 6천만 원 정도라고 해서 상당히 거액입니다. 네. 근데 이제는 오더를 주면서 돈을 나눠줬다는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윤관석 의원의 어떤 그 행위 불법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주면서 단순히 부탁이 아니고 오더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 의원 밑에 있는 대의원들을 포섭해라라는 취지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포섭 행위로 나아갔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나아가서 본인이 1,000만 원을 해서 누군가한테 줬다는 혐의. 네. 한마디로 단순히 받은 것뿐만 아니고 줬든. 네. 아마 제가 봤을 때에 300만 원 받았기만 했다라고 하면은 네.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의원이 300만 원 받은 것뿐만 아니고 관련자들한테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제공을 하면서 또 다른 오더를 내렸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고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거기다가 지금 딱 잡아떼고 있기 때문에 네. 도주 의뢰 내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금액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윤관석 의원의 불법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타난 것만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공장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을 봤을 때는 네네. 다만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또 본인도 삼선 의원으로부터 부탁 내지 청탁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법원이 뭐 예를 들어 법원 국회의 담을 넘었을 때에 국회 체포동의안을 넘었을 넘어왔을 때에 때. 법원이 이성만 의원한테도 어떤 그 영장을 발부할지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아까부터 지금 계속 하시는데 그런데 김수철 네. 원장님 보면 윤관석 의원은 뭐 어떻게 보면 지휘, 오더를 한 거고 이성만 의원은 그 아래서 하부 구조로 움직였다는 건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오히려 더 좀 죄가 좀 약할 수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최 변호사님의 얘기인데 이성만 의원만 하부 구조로 움직인 걸까라는 생각도 언뜻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정당법 50조를 봐야 되는 게 네. 정당법 50조에 의하면은 매수를 하거나 이해 유도를 하게 되면은 위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앵커께서 계속 오더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 오더에 주목하는 이유는 매수가 있었느냐, 이해 유도가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오더라는 단어를 적시하게 된 겁니다. 네. 더 나아가서 그 워딩 중에 보면 강내구 회장의 워딩을 보면 네. 송영길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많이 처리했더라 이런 워딩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 말은 뭐냐면 이해 당사자가 송영길 대표까지 확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오더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사무총장이나 평의원이 이렇게 돈을 서로 주고 받아가면서 대의원표를 매수했고 그것이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것을 보면 강내구 회장 이런 부분들이 말씀들을 하실 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농담한 거다. 이정근 부총장하고 농담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오더라는 대목에 주목하면서 네. 그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아까 네. 한나라당에 있어서 박이태 의장 그리고 네, 또 고승덕 돈을 의원. 받았던 고승덕 의원과 네.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을 쳐지 않았는데 네. 마치 왜 지금 민주당은 왜 치느냐 하는데 그것과 이 사안은 다르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고승덕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준 사람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물증이나 인적 증거를 통해서 죄가 인정되지만 그걸 딱 잡아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증거인멸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깡통폰으로 제출하면서 다른 증거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객관적 물증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나아가 그때의 그 정치인들에 대한 인식과 어떤 근권 선거에 대한 생각이 현재 어떤 그 기준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마치 지금 왜 그때는 검찰이 국민의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민주당에 대해서만 청구하느냐에는 그 사안 자체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블랙홀님, 돈봉투 수수 특정 명단 10명. 그러니까 돈봉투를 받았다고 검찰이 10여 명 특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명단 언제 나오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요거는 최 변호사님, 지금 쭉 약간 수사 흐름을 보면 대충 시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이제부터 줄줄이 나오겠죠. 물론 이미 이제 곧이다. 곧 나옵니다. 그리고 곧 나오는 무렵에 네. 다른 분보다도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가 먼저 지금 검찰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1호 돈봉투 수령자가 지금 이성만 의원이라고 지금 특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후에 아마 지금 아마 본인들이 받아본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검찰이 옥석을 잘 가려가지고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송영길 전 대표를 뭐 소환 조사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한 건 다 혐의입니다. 이게 뭐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혐의입니다. 이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금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당사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 어제 바로 입장문을 좀 내놨습니다. 과거에 수없이 반복된 기획수사, 정치수사의 전형적인 행태다. 저의 결백을 반드시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성만 의원도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검찰이 이미 유죄라는 답을 정해놓고 가는 하나의 수순이자 정치행위다. 제 결백을 밝혀나가겠다. 공통적으로 두 사람 다 나는 결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지웅 의원님. 네. 일단 검찰은 뭐 뭔가 확실한 걸 잡은 것 같은 뭐 오더 막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요. 뭐 증거인멸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두 사람은 나는 결백하다. 간극이 상당히 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검찰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저로서는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이 사안이 이제 시작된 것은 네. 이 당사자들의 통화 내용의 일부가 그 녹취가 공개되면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사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구속해서 수사해야 하는가 아닌가 정도가 남아 있는데 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당사자들이 검찰의 기획이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보기에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어떤 반박처럼 보여집니다. 차라리 법원에 가서 잘 소명하겠다 혹은 아니면 검찰 수사도 지금 받고 계시니까 네. 수사 과정에 충분히 응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진실을 잘 밝히겠다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수사의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굳이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듯입니다. 네, 30일 본회의에 일단 보고가 되고요. 보고가 되고 난 다음에 72시간 내에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일단 30일 본회의에 보고가 된다. 넘어왔다는 얘기죠. 체포동의안이 그럼. 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물론 지금 두 사람 다 탈당을 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당론으로 할까? 자율 투표로 할까? 궁금한데 그건 여기 좀 나와 있어요. 민주당 주도부 관계자는 당이 나서서 두 의원에 대해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체포동의안 표결도 자율 투표로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네, 자율 투표입니다. 근데 자율 투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궁금해지는 건 통과가 될 것이냐겠죠. 앞에 OX 팻말이 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아까 뭐 구속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셨는데 체포동의안 통과된다. 하나 둘 셋. 오, 만장일치 통과가 된다라고. 이거는 뭐 보수 진보 이거는 약간 신정현 위원님 통과가 될 거라고 보세요? 네, 뭐 너무나 정확한 녹취 사실들이 이제 온 국민이 다 들었고요. 네. 또 지금의 민주당이 또 처한 상황이 또 방탄 국회를 만든 장본인이다라는 국민적 지탄을 또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또다시 또 동료 의원에 대한 온정주의가 발동된다면 더 이상 민주당에 또 추락할 수 있는 데가 없을 정도로 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율투표를 맡긴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의원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의 시선, 국민의 어떤 잣대에 맞춰서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투표에 임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체포동의안은 무리 없이 다 통과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저희 스튜디오에서 저희 네 분 이 위원님들은 다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셨습니다. 근데 이 체포동의안이 나오면 항상 또 나오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또 설명을 합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 체포동의안 표결을 이거 가결해 주십시오라고 그 이유를 또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걸 보면 김수철 원장님. 네, 네. 지금 아까 영장 내용을 저희가 살짝 봤는데 네. 검찰은 뭔가를 손에 쥐고 있는 듯해 보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럼 이 손에 쥔 것을 과연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국회에서 와서 한 장관이 설명을 할 때 풀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은 풀 것이라고 봅니다. 풀 것이다. 사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노웅래
의원 케이스에서 보듯이 부스럭 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할 정도로 아주 네. 구체적인 상황을 적실해서 이제 그 체포동의안의 영장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는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번에도 녹취록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에 근거해서 더해서 여러 가지 확보된 증거들에 대해서 철저하고 소상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 지금 잠깐 이 체포동의안 절차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체포동의안 절차. 네, 일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요 상황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게 이제 넘어오는 과정, 국회로 넘어오는 과정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지금 요 시점입니다. 그래서 넘어오면 국회에서 이거를 보고를 하고 체포동의안 넘어왔다라는 걸 보고를 하고 이후에 표결을 하게 되는데, 저희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박주환님, 체포동의안 표결 시 동시에 하나요? 아니면 두 사람 따로따로 하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넘어왔는데, 요거 김수철 원장님. 네, 따로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네, 따로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 신정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부결은 통과는 되겠지만 네. 그 과정에서 진통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게, 왜냐하면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네. 흔쾌히 이게 통과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대표의 관계를 보면 이제는 턱밑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제 송영길 대표의 턱밑까지 가게 되고 네. 바로 이 선이 무너지게 되면 구속영장이 돼서 구속되게 되면 송영길 대표가 그동안 외부에서 구속 안 된 상태에서 통화를 하다 이러다가 이제 구속이 되면은 훨씬 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고 아마 뜨거운 감자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유는 송영길 전 대표 턱밑까지 이제 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네, 검찰 확인된 범죄 사실만 청구했다,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송 전 대표 계속 주변 사람 말고 나를 구속하시오, 나를 구속하시오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검찰에 나를 조사해라라고 갔지만 반려가 됐었죠. 송 전 대표 그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생털이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하는 잔인한 검찰 수사 형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리에 열심히 연구 강의를 하고 있는데 2년 전 전당대회를 가지고 소환해서 서울중앙지검 부패수사 2부 7명 모든 검사가 총동원되어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질 끌어 총선정 정치 수사라는 비난을 받지 말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일단 이성만 의원 그리고 윤관석 의원 두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곧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처럼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다음 타자다. 아까 기사도 초읽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 어제 송영길 전 대표 쪽에서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검사들에 대해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이정근 녹취 파일을 언론사 기자들한테 누설한 혐의, 요걸 갖고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게 지금 예상이 되는 송영길 전 대표, 공수처에 해당 검사들을 고발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공수처 고발까지 가게 되면 최 변호사님, 송영길 전 대표, 물론 수사를 받는 사람과 수사하는 사람이 사이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고발까지 가면 굉장히 지금 극단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관석 의원 입장에서는 소환 조사했을 때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진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묵비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참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송영길 대표가 한국에 들어와서
나왔을 때에 와서 본인이 직접 먼저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했을 때 검찰이 뭐라고 했냐? 아직까지 조사할 분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필요하시면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서면 진술서 냈다는 얘기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쇼하듯 아까 본 것처럼 본인이 직접 그냥 통보하듯 해서 검찰까지 갔다가 사실상 문전박대하고 나왔는 것 같은데요. 본인 말씀으로는 지금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나를 구속하라. 모든 게 내 책임이다라고 하지만 미뤄 짐작컨대 뭐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전히 송영길 대표도 진술서도 특별히 내지 아니한 것을 봤을 때는 네. 직접 소환을 했을 때는 오히려 모르쇠라는 전략. 한마디로 모르쇠지만 결국 나는 앞에서 열심히 뛰고 있었기 때문에 캠프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요 전략으로 해서 나는 모르니까 그에 대한 입증은 당신 검찰들이 해라. 이런 태도로 기본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으니까 검찰 당신이 입증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낮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신정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네. 그 성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저는 분명히 서울중앙지검의 녹취록 내용들이 기자들에게 누설된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피의 사실 공표에 어떤 불법적 정황들이 검찰로부터 나오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에 대한 어떤 위법의 문제들이 현재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이 좀 적절치는 않았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것에 대한 시민사회나 혹은 뭐 당원들이 이런 문제들을 좀 나서서 좀 이 문제 제기를 했다라면 좀 모르겠지만 현재 본인이 당사자로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해버리면 사실은 이것에 대한 진정성과 명분이 없어 보이고 정쟁처럼 보이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지금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이것에 대한 본인의 어떤 결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사자가 공수처 고발을 한 모습이 좀 그랬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 어제 지금 돈봉투 의혹 관련해갖고 지금 검찰 수사가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서른 의원이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만약 정말로 그 노트에 제 이름이 있다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거짓 폭로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이정근, 박우식과 저 서른을 엮는 사람 누구입니까? 누가 장난을 치는 겁니까? 저 서른을 엮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부터 이정근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제 이름이 오르내린다면은 저 서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거짓 선동, 명예훼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절대 유야무가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정근 메모에 내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다. 누가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는 거냐라고 지금 굉장히 발끈했습니다. 서른 의원. 네. 사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됐고 돈봉투 이 사건으로 지금 의혹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정근 전 부총장이 구속되기 전에 지인한테 구술로 불러주고 지인이 그걸 받아 적는 형식으로 해서 A4 용지 한 5장 분량 이런 이 지금 메모가 있다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거기에 지금 서른 의원은 누가 그러는데 내가 거기에 이름을 올렸다던데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돈다. 말도 안 된다. 지금 발끈 화를 냈습니다. 근데 권지웅 위원님. 네. 사실 이게 돈봉투 의혹 총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여기에 뭔가 연루가 되고 이름이 나오면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름이 나오면 굉장히 당사자한테 좀 큰 타격일 수 있긴 한데 일단 저렇게나 발끈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돈봉투 사건에 대한 좀 전반적인 분위기랄까요? 그거를 약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게 민감한 시기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공천을 받기 위한 경선까지 생각하면 시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나 아니면 도전자 입장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네. 근데 일단 저는 사실은 이정근 메모라고 알려진 것이 네. 그것 자체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신빙성이. 네, 왜냐하면 이정근 씨가 스스로 글을 쓸 수 있는 분인데 굳이 누군가에게 말해서 그것을 대필하게 해서 그걸 메모로 남겨놨다는 것부터도 네네.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 전체를 다 뭔가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근데 여튼 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 내에서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명단이 확정되거나 이렇게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지금 설설설. 의혹이 제기되고 확인되고 뭐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응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내용을 겪는 시간을 좀 어떻게든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지금 모호한 이 시간 자체를 좀 줄이는 게 당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라는 말씀 있었습니다.